자, degrees of freedom,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뭐냐 봅시다. 주어진 조건에서 자유도는 주어진 조건에서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점수 또는 한 변인의 범주의 수.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연구자가 표본의 통계치, 표본의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 특성을 추론하죠. 추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수. 무슨 말이냐? 모집단이잖아.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 있습니까?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이 있잖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표본을 끄집어내가지고 샘플링, 즉 표집을 하잖아. 표집해가지고 표본 집단이 뭐, 표본 집단 평균,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집단의 비율을 가지고 통계량, 표본 집단의 통계량, 즉 통계량을 가지고 아유, 여러분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요. 예, 갑자기 이게 강의하다가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끊겼습니다. 자, 자유도 요 부분에서 좀 끊겼는데요. 자, 아무튼 자,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점수 또는 한 변인의 범주의 수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자가 표본의 통계치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의 수다 이렇게 나왔죠. 예, 자유로운 정보의 수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지? 모평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이고, 이런 모평균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표본을 가지고 따져주죠, 그지? 표본 평균 따져주고, 그 다음에 모분산을 따져줄 때는, 그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모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줄 때는, 확인할 때는, 표본 비율을 가지고, 즉, 표본 통계량, 즉, 통계량을 가지고, 예, 표본의 통계치, 예, 통계치란 말은 사실 안 맞는데,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즉,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 됐을 때 어떻습니까? 추론할 때 사용한 자유로운 정보의 수를 말한다. 이 얘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냥 비견한 예로, 뭐, X바를 하나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해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요거 가지고 뭡니까? 모집단의 모수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잖아. 자유로운 걸 내가 실제로 두 개잖아, 두 개. 하나를 사용해버리면,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직관적으로 이런 얘기인데,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 자유로운 정도는 n개에서 고정되는 한 값을 제외하기 때문에 n-2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5개의 값을 지닌 사례를 다룬다고 가정하지. 표본의 전체 모집단의 개수가 몇 개다? 5개일 때 1, 2, 3, 4, 5라는 5개가 있다고 하자. 얘기입니다. 자, 4개의 값이 어떤 편차를 갖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값은 전체 편차의 합이 0이 될 숫자로 고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1, 2, 3, 4로 숫자가 관측값이 5개만 있는 모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지금 값이 5개잖아요. 다음에 이 값은 우리가 바로 봤을 때 평균은 3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중간값이니까, 그지? 중간값이 평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편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3의 편차는 3, 이게 평균이라면 0이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 x1, x2, x3, x4, x5. 그지? 관측값 빼기 평균이다, 평균. 평균이 바로 이게 바로 편차, 데비에이션이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자, 평균에서 뺀 거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죠, 편차. 오른쪽으로 가면 편차 얼마? 1이죠. 그지? 빼기 1이니까, 그지? 요거 빼기 이거니까, 요거 빼기 이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뭡니까? 편차 2가 1이 되겠지, 그지? 이 편차를 갖다가 다 더하면, 편차를 다 서메이션 하면은, 선편을 하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서로 상쇄되니까, 그지? 편차 세례.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지? 즉, 5개, 자, 4개의 값이 어떤 편차를 갖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값은 전체 편차의 합이 0이 될 숫자로 고정되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전체 합쳐가지고, 이 다 합치면, 편차 다 합치면 제로인데, 이 4개만을 갖다 합시다. 이걸 모른다고 하자. 이 숫자를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편차가 0이 되려면 이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건 하나 고정돼 버리지. 그럼 자유로운 거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뭐, 이게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4개는 자유롭잖아. 그럼 자유도에 의해서 몇 개입니까? n 빼기 1. 즉, 얼마입니까? 5 빼기 1. 몇 개? 4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도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5개의 집단이 1, 2, 3, 4와 미제의 1개의 숫자로 구성되고, 그지? 만약에
편차로 얘기했지만 하나는 몰라. 평균이 만약에 3이라고 할 때 미재향계 숫자는 반드시 뭡니까? 편차합이 0이 되려면 이게 5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죠? 맞죠? 자, 이게 하나 딱 고정되어 버리잖아. 이 나머지 이거는 뭡니까? 서로가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지. 자유롭잖아. 그지? 예, 자유도 몇 개라? 자유도 몇 개야? 자유도 얼마입니까? 4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도를 보기도 하고요. 모수적 추정 방법에서는 자유도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똑같은 얘기지만 봅시다. 관찰된 표본수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통계량의 수, 관찰된 표본수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통계량의 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n-1 이걸 얘기합니다. 즉 또는 제약식의 수를 차감하면 자유도가 된다. 관찰된 표본수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통계량의 수 또는 제약식의 수를 차감하면 자유도가 된다. 즉 예를 들어서 y equal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와 같은 회귀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 여기서 지금 절편값하고 이 각각의 개수값 베타 1, 베타 2를 구한다. 이거 일반적으로 모수라 그러잖아. 모수. 파라미터라 그러잖아. 구할 때 10개의 관찰치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하게 되면 10개의 관찰치 x1, x2, 점점점 x10 10개의 관찰치를 구성된 표본을 이용하게 되면 자유도는 뭐가 된다고요? 10개의 관찰치에서 뭐가 된다고요? 구해야 될 요거 뭡니까? 구해야 될 통계량의 수 요거 그지? 구해야 될 요 수지 3개의 모수 알파 1, 베타 1, 베타 2 그지? 알파 1, 베타 1 알파, 베타 1, 베타 2를 제외한 것이 뭐가 되냐면은 모소가 됩니다. 뭡니까? 이게 자유도가 됩니다. 이것들은 거의 이제 구해야 되는 확정적인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즉 3개의 모수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치가 아니고 관찰치의 수에서 모수의 수를 뺀 것이 뭐가 된다? 자유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20개의 관찰치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하게 되면 즉 x1에서 뭐 x2, x1에서 뭐 x20까지 있는 뭐 어떤 숫자겠지, 그지? 뭐 이런 20개로 만약에 구성되었을 때 뭡니까? 만약에 그 어떤 이 20개로 관찰치로 구성된 어떤 요 집단에서의 뭡니까? 우리가 이런 회귀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자유도는 얼마냐? 그러면 20 빼기 얼마? 3이니까 몇 개? 자유도는 17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유의 수준이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뭐냐,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 자, 유의 수준,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 뭐 중요한 정도, 어떤 의미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중요성의 정도, 그지? 의미가 있다는 유의,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자, 먼저 유의 수준. 뭐 어떤 봅시다. 뭐냐? 자, 먼저 오류. 우리가 어떤 그 자기의 얘기를 주장할 때 반드시 오류가 존재하죠. 오류, 에러. 틀릴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잖아. 오류에 빠질 수가 있잖아. 이 오류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1종 오류, 타입 1 에러고, 하나는 2종 오류, 타입 2 에러입니다. 타입 2 에러고. 자, 1종 오류는 뭐냐? 참인 기무가스를 기가감으로써, 자, 참인 기무가스를 기가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류라 그러고, 이거를 알파 확률이라고 합니다. 알파 확률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알파로 표시하고, 알파 확률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뭐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주장할 때 틀릴 가능성. 예. 그게 뭐냐면은 유의 수준이고요. 이걸 우리가 1종 오류라고 그러고, 알파로 표시하고요. 그때 확률을 알파로 표시하고, 2종 오류는 뭐냐면은 거짓인 기무가스를 참으로 채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종 오류라고 그러고, 베타 확률이라고 그러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 1종 오류가 중요하겠습니까? 2종 오류가 중요하겠습니까? 통계철학적 관점에서는 1종 오류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어떤 관점에 따라 이슈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무슨 2종 오류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1종 오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뭐 만약에 우리 재형 법정주의 알잖아. 재형 법정주의. 경제통계학 배운 사람들은 뭐 이 내용을 들었을 텐데, 재형 법정주의. 그죠? 뭐 죄 있는 것은 형벌입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명확한 증거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있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 이보다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 그지? 어떤 사람들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잖아. 이게 일종의 뭐냐면 대륙법계, 우리가 법으로 치면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는데, 대륙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모두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다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종 오류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선하다고 보는 거. 예. 선하다고 보는데 사회가 바뀌면서 막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어머니 풀죠. 선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반론을 갖다가 제시하면 선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전까지는 사람들 모두 선합니다. 선한데 보니까는 역사적 단계가 발달하면서 선하지 않은 사람도 나타나거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건 항상 참으로 받아들이잖아. 이 기무가설은. 그지? 근데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 그게 뭐냐면은, 이 기무가설, 참인 기무가설을 갖다가 뭡니까? 거짓으로 기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즉, 내가 이것이 거짓이라고 명확한 어떤 증거를 제시할 거 아니야. 제시하니까, 그 근거가 보니까는, 그래도 틀릴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틀릴 확률이 1%? 이런 말 있잖아.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릴 확률이 1%다. 아니, 이 말은 틀릴 확률이 5%다. 이 말은 틀릴 확률이 10%다. 10%보다는 5%보다는 1%가 좀 더 틀릴 확률이 작잖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정한 어떤 값이 이 유의 수준 안에 들어간다면 아주 뭡니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엄밀한 거잖아. 기무가설을 밟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건데, 이때 뭡니까? 하여튼 간 어떻습니까? 이 얘기죠.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인해 발생되는 오류를 우리가 유의 수준이다. 즉, 틀릴 확률, 자기가 말한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종 오류는 뭡니까?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오류란 말이야. 일종 오류는 참을 갖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오류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물어봤죠? 일종 오류가 더 중요하겠느냐? 이종 오류가 더, 일종 오류가 더 중요해. 착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더 문제단 말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류 중에서도 이종 오류, 즉,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생기는 오류보다 참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참을 갖다가 거짓으로 갖다가 판정 내리는 그걸 갖다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일종 오류를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착한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심각하지, 뭐 죄인 몇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가 뭡니까? 착한 사람으로 잘못 판결한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가 더 중요하고요. 자, 이종 오류는 이런 거,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 거짓을 갖다가 참으로 거짓이라고 식별하는 우리가 그 확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산을 하면은 1-베타라고 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이 확률을 1-베타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즉, 검증력이라고 합니다. 검증력.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한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거짓을 거짓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걸 우리 검증력이라고, 검증력이 있다고 그러고, 이때의 확률을 1-베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의수준. 그럼 유의수준 뭐냐? 이미 나왔지만은 기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오류, 즉 일종 오류라 그러고, 이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검정의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